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기라의 사연 스토리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던 한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서로 웃고 앉아 있었지만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이미 방향은 정해지고 있었죠. 그 자리가 끝난 뒤 어떤 집은 단단해졌고 어떤 집은 오래 멈춰 서게 됐습니다. 그날 왜 같은 상황이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졌는지 지금부터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미연은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은진회에서 상견례 날짜를 3가지 정도 보내왔어요. 라고 남편에게 말하며 화면을 건넸습니다. 윤병호는 날짜들을 차례로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되는 날은 여기뿐이겠네. 재민이한테도 얘기해줘야겠다. 그 말에 미연은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아, 너네 쪽에서 보낸 날짜 중에 아버지랑 상의해서 29일로 하자고 했다. 재민은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네, 엄마. 제가 은지한테 그대로 전달할게요. 그 감정선은 평소보다 약간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미연은 그 느낌을 순간적으로 감지했지만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통화를 마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병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재민 표정이 좀 안 좋더라. 혹시 무슨 일 있나? 미연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게 걸려요. 상견례 준비라면 기쁘고 바쁠 텐데 뭔가 말 못하는 게 있는 얼굴이에요. 병호는 아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에게 싫은 티를 내지 못하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이 종종 문제를 만들곤 했습니다. 아무튼 상견례 날은 차분히 지켜보자. 괜히 우리가 먼저 나설 순 없지. 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 묘한 불편함이 잔잔하게 퍼져가는 느낌은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재민은 퇴근 후 조용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연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진이는 날짜 괜찮다 했니? 재민은 피곤한 표정으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날로 하자고 하셨어요. 말은 짧았지만 어딘가 힘이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병호는 아들 얼굴을 유심히 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재민아, 요즘 무슨 걱정 있냐? 표정이 안 좋다. 재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지, 진짜 괜찮아요. 그냥 결혼 준비가 생각보다 복잡해서 그런 거예요. 그 대답은 설명이 아니라 회피에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미연은 아들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불빛만이 방 안의 조용한 기류를 드러냈습니다. 저 아이가 혼자 끌어안고 있는 게 있나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병호는 거실 소파에 앉은 아내 옆에 조용히 와서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다. 그래도 우리가 지켜봐야지.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직감적으로 무언가 불길한 흐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 자리가 모든 것을 드러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를 일주일 앞둔 날 정미연은 재민에게서 짧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은진의 부모님이 신혼집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셨어요. 그 말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고 미연은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리라 느꼈습니다. 아니, 벌써? 무슨 얘기 하셨는데? 라고 묻자 재민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은진의 집 근처 신축 아파트로 해달라고 하시네요. 그게 딱 좋다고. 미연은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회사 위치를 생각하면 그 아파트는 너무 먼 곳이었습니다. 재민아, 거기는 너가 매일 출근하기엔 너무 힘들지 않니? 그녀의 말에 재민은 작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했는데 은지 부모님이 은지가 편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퇴근한 윤병호도 이야기를 듣고 미간을 좁혔습니다. 신혼집은 두 사람의 생활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그건 좀 아닌데. 그는 재민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너도 네 생활이 있으니까 목소리를 내야 한다. 무조건 맞출 순 없다. 재민은 아버지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은지 부모에게 여러 번 의견을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하면 분위기가 나빠져서요. 그냥 맞추라는 느낌도 들고라고 재민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병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한다. 결혼은 너의 새로운 삶이기도 하니까. 며칠 뒤 미연은 은진에에서 보낸 신축 아파트 자료 사진을 받아보았습니다. 그 위치는 재민 회사에서 너무 멀어 예상 시간만 봐도 출퇴근이 무리였습니다. 미연은 생각을 정리한 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중간 지점에 있는 아파트는 어때? 그쪽도 신축이라 조건 나쁘지 않잖아. 재민은 그 제안을 은지에게 전했고 그날 저녁 답신이 왔습니다. 은지가 그러는데 그쪽은 본가랑 너무 멀대요. 부모님도 반대하시고요. 재민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갔습니다. 미연은 속에서 답답함이 차오르는 걸 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 출퇴근은 생각해줘야지. 결혼하고 사는 건 너희 둘이잖아. 그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무렵 재민의 직장 동료들도 상황을 들으며 걱정을 표했습니다. 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인다. 결혼 준비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면 문제 있는 거야. 재민은 애써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답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의 표정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정미연 역시 식당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말 못하고 끌어안는 성격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아들의 미래와 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상견례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미연은 점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은진애가 단순히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을 일방적으로 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류가 상견례 자리에서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녀는 예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 정미영과 윤병호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자 미연은 작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너무 일찍 왔나? 병호가 조용히 말하자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찍 오는 게 나아요. 첫 자리니까 더 조심해야죠. 두 사람은 안내를 받아 방으로 향했고 문을 열자 이미 은지 부모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성두는 미연 부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오셨군요. 저희는 조금 일찍 왔습니다. 목소리는 반갑다는 느낌보다는 형식적인 인사에 가까웠습니다. 오미란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자리 좀 좁죠? 저희 쪽이 창가가 좋아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연은 바로 알아챘습니다. 이미 자리는 사돈 쪽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자신들 쪽은 구석에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그녀는 일단 미소를 잃지 않은 채 괜찮습니다. 자리야 어디든 상관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병호도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잠시 후 윤재민과 장은지가 함께 방에 들어왔습니다. 죄송해요. 주차가 조금 막혔어요. 재민이 말하자 은지 부모는 대꾸 없이 눈치만 주었습니다. 은지는 부모의 표정을 읽고는 작게 말했습니다. 좀 더 빨리 올 걸 그랬네. 그 말은 재민을 향한 가벼운 핀잔처럼 들렸습니다. 자리에 앉자 식당 직원이 메뉴를 가져왔습니다. 기본 코스가 준비되어 있었으나 오미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기본 말고 특선으로 바꿔주세요. 상견례인데 조금 더 좋은 걸로 해야죠.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연을 잠시 바라보며 확인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미연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게 무거워졌습니다. 특선 코스는 가격이 꽤 비쌌고 오미라는
미리 동의를 구하는 예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 장성두가 말을 꺼냈습니다. 신혼집은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에 아주 좋은 아파트가 있어요. 그쪽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투는 제안이 아니라 결정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병호는 잠시 생각하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아파트가 괜찮긴 한데 우리 재민 출퇴근 거리가 좀 있어서요. 중간 지점도 괜찮지 않을까요? 장성두는 미묘한 표정으로 병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결혼하면 여자가 편해야죠. 재민군이 좀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예의를 갖췄지만 상대를 가르치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연은 이 대화를 지켜보며 점점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은지 부모는 재민의 생활을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고 모든 기준은 은지 쪽 편의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식당 직원이 차를 내오자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병호는 더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분위기가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미연은 조용히 아들의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민의 손끝은 긴장으로 약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미연에게 결정적인 신호가 되었습니다. 상견례는 막 시작됐지만 이미 불편한 기류가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차례대로 놓이기 시작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좀처럼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정미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사돈네가 대화를 시작할 때마다 중심을 잡으려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장성두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재민 씨 연봉이 어느 정도라고 들었는데 신혼집 마련은 사돈댁이 주로 맡으시는 거죠? 그 말투에는 질문이라기보다 당연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윤병호는 놀라지 않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서로 형편되는 만큼 돕는 거죠. 어느 집이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오밀하니 부드러운 듯하지만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은 남자 쪽이 더 준비하는 게 예의라고들 하잖아요. 은지도 그 말에 힘을 실었습니다. 친구들 보면 다 남자 쪽에서 많이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기준에 맞추면 좋겠어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재민을 바라보았고 재민은 작은 숨을 내쉬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연은 그 흐름을 보며 은근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직원들이 음식을 놓고 나가자 방 안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병호는 식탁 아래에서 손을 가볍게 쥐었다가 펴며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는 대화를 부드럽게 돌리려는 듯 말했습니다. 결혼은 둘이 함께 만드는 거니까 균형이 중요하죠. 어느 한쪽이 부담되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오미라는 미소를 띠고 있으면서도 고집스러운 시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은지가 워낙 예민해서요. 환경이 맞아야 안정되거든요. 미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차갑게 무언가 스며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 출퇴근은 환경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예민한 건 이해해요. 그래도 두 사람 모두 생활이 편해야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은 부드럽지만 뚜렷한 의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성두는 미연의 말을 가볍게 흘려듣듯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사돈어른 젊을 땐 좀 힘들어도 견디면 됩니다. 재민 씨가 좀 더 노력하면 좋겠어요. 재민은 그 말에 작게 움찔했고 병호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테이블에 놓인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저희 동네 신축은 정말 좋아요. 부모님 가까우면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그 말투는 배려보다는 요구에 가까웠고 방 안의 분위기는 더욱 기울었습니다. 미연은 점점 말을 아끼며 상대의 의도를 확인하듯 표정을 고정했습니다. 잠시 후 식당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리며 직원이 다시 차를 갈아주러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나가자 병호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며 아내의 시선을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단순한 상견례가 아니라 사돈네가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따르라고 요구하는 자리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재민의 손이 조용히 떨리는 모습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 곳이 세게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속마음에는 이미 단단한 결심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모든 상황을 뒤흔들 결정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미 식은 밥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정미연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그 한 문장은 방 안의 모든 소리를 멈추게 했습니다. 오미라는 당황한 듯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 아니신가요? 그러나 미연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충분히 들었고 결론은 같습니다. 장은지는 충격이 섞인 얼굴로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민은 부모 옆으로 조용히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 아버지 의견과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담담해져 있었고 은지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재민 씨, 잠깐 얘기라도 해봐요. 이건 오해라니까요. 하지만 재민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오해 아니에요. 오늘 다 알겠더라고요. 그 말은 은지의 부모가 만들어 온 분위기를 정면으로 끊어내는 결단이었습니다. 병호도 그제야 고개를 들며 차분하게 말을 보탰습니다. 예의를 지키며 왔지만 서로 기준이 너무 다릅니다. 잠시 후 식당 직원이 방 안의 테이블을 정리하려 들어왔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식사 감사드립니다. 계산은 박 카운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자연스러운 안내였지만 이 자리의 결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 몫만 따로 계산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은 이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장은지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고 오미라는 순간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이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방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발걸음 소리만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카운터 앞에 도착하자 직원이 결제 단말기를 준비했습니다. 식사 금액은 인당 단위로 나누어 드릴까요? 라고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연은 단정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각각 따로 부탁드려요. 직원은 결제서를 2장으로 나눠 출력했을 뿐 어느 쪽이 누구 몫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자신들의 계산서를 받아 조용히 카드를 건넸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장성두가 굳은 얼굴로 지갑을 꺼내 결제에 응했습니다. 계산을 마친 뒤 미연은 고개를 가볍게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병호도 짧게 고개를 숙이며 아내 옆으로 섰습니다. 재민은 마지막으로 은지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미련이 아닌 정리의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당을 나서며 조용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닌 잘못된 인연을 끊어낸 사람들만이 갖는 명확함이 담긴 침묵이었습니다. 상견례의 마지막은 불편함이 아니라 예상보다 훨씬 깔끔한 결말로 닫혀가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선 뒤 정미영과 윤병호, 윤재민은 잠시 말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오자 미연이 먼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재민아, 많이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재민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자리까지 오게 해서. 병호는 바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죄송할 일 아니다. 잘못된 건 처음부터 바로잡는 게 맞다.
그 말에 재민은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낮게 흐르고 있었고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미연은 아들의 옆 얼굴을 힐끗 보며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재민이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이제야 또렷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재민은 먼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병호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병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을 미루면 안 됐던 거야. 그날 밤 재민의 휴대폰에는 여러 통의 연락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의 이름이 반복해서 화면에 떴지만 재민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는 은지 어머니의 번호도 찍혔습니다. 재민은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결국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 행동은 도망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해야 할 관계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혼 소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전화가 이어졌고 미연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서로 기준이 너무 달랐어요. 그걸 확인했을 뿐이에요. 누군가는 아쉽다는 말을 했고 누군가는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연은 그 모든 반응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결정을 내린 이상 흔들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은진의 집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오미라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전화를 돌리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모르겠어요. 그 말은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 반복되었습니다. 장은지는 방 안에 틀어박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재민의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상견례 자리에서 했던 말들이 떠올랐지만 이미 되돌리기엔 늦었습니다. 저녁 무렵 재민은 부모와 마주 앉았습니다. 병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사 쪽은 괜찮겠냐?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다들 그냥 그러려니 하더라고요. 미연은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직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무너진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쌓였던 부담이 조금 내려간 듯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불을 끄기 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파혼은 실패가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아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이었다는 것. 집안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조용했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기준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었습니다. 파혼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나자 두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정미연의 집은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가족 사이의 대화는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윤병호는 아침마다 신문을 보며 재민의 출근 시간을 자연스럽게 확인했습니다. 재민은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지만 표정만큼은 한결 가벼워진 모습이었습니다. 미연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민은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번 일로 많이 실망하셨죠? 미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망이 아니라 안도야. 그만큼 네가 잘못된 길을 피한 거니까. 병호도 짧게 말을 보탰습니다. 사람이 힘들어지는 결혼은 시작부터 멈추는 게 맞다. 그 말은 재민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반면 은진의 집은 점점 불편한 기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성두는 주변 지인들 모임에서 파혼 이야기가 나오자 얼굴을 굳혔습니다. 요즘은 다들 예민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책임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인들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 집 요구가 좀 심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그 한마디에 장성두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은지는 회사에서도 미묘한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파혼 이유를 재민 탓으로 돌렸지만 동료들은 쉽게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에서 그런 요구를 하면 누가 받아들여. 누군가 무심히 던진 말은 은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부모의 말과 행동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분노로 이어졌고 집안에서는 언성이 잦아졌습니다. 한편 재미는 회사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집중할 일이 생기자 머릿속을 채우던 복잡한 생각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힘든 일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얼굴이 좀 나아졌네. 재미는 짧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정리됐어요. 그 한마디에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연은 식당에서 단골 손님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른이 중심 잡아줘야 아이도 살죠. 그 말에 미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번 일이 단순한 파혼이 아니라 가족의 기준을 다시 세운 사건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도 함께였습니다. 밤이 되자 재미는 창가에 서서 불 꺼진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떤 관계를 시작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 오래 머물 이유는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일깨워준 사람이 부모였다는 것에 깊은 감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 사이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고 그날의 상견례는 이제 먼 기억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정미연의 집은 여전히 단정했고 윤병호는 예전처럼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집안에 머무는 웃음의 온도가 훨씬 자연스러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윤재민은 그 사이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조건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이 통했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먼저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누가 더 내야 한다는 말도 어디에 살아야 한다는 강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두 사람이 편한 쪽으로라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상견례 날 미연은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자리에는 불편한 기류가 없었습니다. 상대 부모는 먼저 인사를 건넸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선이 분명했습니다. 아이들 생활이 제일 중요하죠. 부모는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에 병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미연은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관계는 편안했습니다. 명절이면 서로 부담 주지 않았고 도움은 요청할 때만 오갔습니다. 미연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돈이란 게 원래 저렇게 예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에는 긴 시간의 체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장성두의 집안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장은지는 몇 번의 소개를 받았지만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조건을 먼저 따지는 태도와 부모의 과한 개입이 늘 문제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집은 아직도 기준이 그대로라더라. 시간이 흘러도 달라지지 않은 것은 결국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저녁 미연은 재민의 결혼식 사진을 정리하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내린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병호는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때 멈추지 않았으면 지금 이 모습은 없었겠지. 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 꼭 결과로 남아요. 재미는 이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존중받는 자리에서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파혼으로 끝났지만 삶은 더 나은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완전히 증명되었습니다. 결혼은 조건을 맞추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이 사연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날 상견례에서 멈춘 선택은 누군가를 잃는 결정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삶으로 가는 방향이었습니다. 참고만 한다고 인연이 되는 건 아니고 예의를 잃은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